서울 종로 정부청사 늦은 오후의 회의실. 긴 탁자 위에는 종이 몇 장, 그리고 오랜 시간 붙잡아온 침묵의 그림자 하나. 이재명 정부의 첫 대북 정책 브리핑에서 나온 단어는 의외였다. 완화 그리고 대화. 강경 대신 복원, 제재 대신 조정. 이 말은 단순한 수사나 신호가 아니었다. 남북 관계를 다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관계로 되돌리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 선언은 공기 속에서 울렸다. 누군가는 변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아직 믿지 않았다. 한반도의 풍경은 언제나 말보다 더디게 변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침묵을 관리하던 시절이 끝났음을 조용히 알리듯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는 세 개의 축 위에 서 있다. 대화의 복원, 긴장의 관리, 선별적 제재 완화. 한 줄로 요약하면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짓는 방식. 지난 정부 시절 사라졌던 대북 정책실이 되살아났다. 군사부문에선 남북 소통의 창구를 복원했고, 외교통일 라인에서는 2010년 이후 15년간 유지된 524조치의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제재는 오랜 시간 남북 교류의 벽이었고, 한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 벽을 다시 흔든다는 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기억의 구조를 뒤집는 일이다. 이제 서울은 다시 평양을 향해 말을 건다. 그 말은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침묵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변화의 첫 무대는 국방부였다.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됐던 대북 정책실이 복원됐다. 그곳은 과거 2018년 남북 군사합의를 주도하며 대치의 언어를 대화의 절차로 바꿨던 곳이었다. 이제 그 부서가 다시 세워졌다. 군사적 위협보다 소통의 제도화를 선택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라 말했다. 즉, 대비태세의 완화가 아니라 긴장을 통제하는 새로운 질서의 실험이다. 이건 무장 해제의 선언이 아니다. 불신 속에서도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보존하겠다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한 움직임이다. 통일부는 더 직접적인 변화를 꺼내들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교역을 끊고 선박 입항을 금지했던 524조치. 정동영 장관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교류를 지원할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제재 완화의 서막이었다. 한때는 금기였던 문장이 이제 다시 공공의 자리에서 말해진다. 이는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구조의 언어다. 남북관계의 중단이 정상이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 제재는 언제나 잠정적이다. 그러나 잠정이 너무 길어지면 그건 제도가 아니라 상처의 고정이 된다. 이재명 정부는 그 상처를 다시 움직이려 한다. 하지만 대화의 문을 여는 쪽이 있다고 해서 반대편 문이 자동으로 열리진 않는다. 평양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벽을 세우고 도로와 다리를 차단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 정부는 그 움직임을 방어적 조치라 해석했다. 공격의 신호가 아니라 불안의 표현. 즉, 그들의 두려움이 우리에 대한 적대보다 자신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됐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대화의 전제는 바뀐다. 누가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가. 이번 정책은 단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 워싱턴, 베이징, 평양 사이 보이지 않는 외교 시계가 맞물려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중국 방문, 그리고 그 틈에 떠오르는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한국은 그 교차점에서 중재자 역할을 준비 중이다. 과거에도 중재는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미국의 그림자 안에서 움직였다. 이번엔 다르다. 서울이 먼저 방향을 제시했고 그 움직임에 워싱턴이 반응하고 있다. 이건 순서의 전환이다. 한반도의 변수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서울이 다시 등장한 순간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냉정하다. 정책의 의도와 구조의 복원 사이에는 늘 실행이라는 벽이 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전 총장은 말했다. 대화는 진공 상태에서 시작될 수 없다. 그 말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통로가 복원되지 않으면 소리는 메아리로만 남는다는 뜻이다. 결국 관건은 실무 접촉이다. 의제 이전의 사람, 정책 이전의 통로. 그 작은 시작이 없으면 이번 시도도 성명으로만 기록될 것이다. 서울은 알고 있다. 대화의 테이블은 말이 아니라
상호 위험 감수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위험의 계산이다. 이제 남은 건 그 문을 누가 먼저 밀고 들어올지다. 이재명 정부는 문을 열었고 북한은 아직 그 안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에서 먼저 손을 내민 쪽이 반드시 약한 쪽이었던 적은 없다. 그건 오히려 자신감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그 자신감이 지금 서울의 외교 전략을 지탱하고 있다. 이번 전환은 화해의 선언이 아니라 소통의 복귀 실험이다.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세우려면 누군가는 먼저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바로 그 감당의 한가운데 서 있다. 서울과 평양의 실제 거리는 195km. 하지만 대화의 거리는 그 10배였다. 그 거리를 좁히는 첫걸음이 지금 막 다시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는 제재의 문턱을 낮추고 소통의 언어를 되살리며 다시 한번 위험한 말의 시대를 연다. 대화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한반도는 지금 또 한 번의 선택 앞에 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선택의 첫 문장이 말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